안녕하십니까. 박성규의 직설 2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우당들이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사만 120명이 투입되고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560여 명이 투입되는 역사상 최대의 동시다발 특검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권까지도 배제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간, 그러니까 반년 가까이 모든 것을 거의 다 파헤치고 어떤 사람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만능 특검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한덕수, 최상목 전 대행들은 물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등 야당의 당시 지도부 등도 모두 포함돼서 그 밖에도 또 국힘 의원들 여럿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107석으로 쪼그라든 야당이죠. 이제는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백석마저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국가의 3대 이 수사기관들이 반년간 수사한 사건에 파견검사만 무려 60명을 둔 의도는 분명하다. 전 정권과 당시의 국힘의 지도부를 탈탈탈 털어서 정치적인 앞길을 막겠다. 나아가서는 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힘 법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가? 특검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의 추산만으로도 155억 원이고 합치면 465억 원이 든다. 물론 그 이상이 들 거라고 주 의원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의 5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다. 정규 직원, 다시 말해 검찰을 뽑아서는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이 돈을 들여서, 이것도 국민의 혈세죠. 아르바이트 직원, 즉 특검을 또 뽑는 것을 봤느냐, 아주 통렬한 비유를 했는데 정말 적절한 찰떡 같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에는 미친 월세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수도권의 시민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훌쩍 뛰어버린 월세를 내느라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나고 옷은커녕 외식도, 이 가족 외식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이재명이 좋아하는 이 기본 민생마저 도탄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얘기죠,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왔던 민생, 경제 최우선이란 대목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이니 민생 회복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던 이 지명 소감은 역시나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는 씁쓸함과 허탈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얻은 전국 각 지역의 득표율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결과에는 보수와 국민의힘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번 대선 득표를 총선식으로 환산해 보면 국민의힘은 비례까지 합쳐도 100석, 즉 개헌저지선을 못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99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역구에서는 81석
나옵니다. 온통 파란색으로 물든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긴 곳은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그리고 이 동탄 모델을 재현해서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이준석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3위를 하면서 민주당은 45%로 멀찍이 앞서갔고 국힘 득표율인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 득표에 그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충남 공주부여 청양, 여기 지역구 현역은 민주당의 박수현이죠. 그런데 이 박수현이 공을 잔뜩 들였지만 이곳에서는 국힘이 민주당을 무려 6.89%포인트나 이겼습니다. 기사를 쓴 중앙일보는 보수적인 농촌 지역의 표심이 반영됐다고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이 여기만도 아니고 공주부여 청약분들 들으면 우리가 왜 농촌이야? 거기 도시입니다. 분명히 화가 나실 아주 분석도 아닌 분석을 했죠. 저는 이 일대 특히 공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선대의 선산이 다 여기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이곳에 수시로 찾아와 나는 공주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정서, 특히 향수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득표입니다. 자, 문제는 수도 서울입니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 배지들이 지금 크게 술렁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5%가량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이준석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보수 세력은 서울에서 51.49%로 넉넉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이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좀 힘을 잘 합치면 꼭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부를 국민의힘이 거의 다 장악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기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판정승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권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시장 승패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재명이 강남 3구를 뺀 21개 지역구를 싹쓸이했어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더라면 이재명의 우세 지역은 민주당의 전통 우세 지역이죠. 강북과 강서 등 11개 구로 확 줄어듭니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 배치들은 비상계엄에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났으니 참 당혹스럽다. 서울은 지난 대선보다 더 보수화된 게 분명하다고 자평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국민의힘이 당을 환골탈퇴해서 완전히 바꿔서 재건할 때 가장 역점을 두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편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은 청문회 준비단으로 첫 출근하면서 국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민생과 통합을 매일 새기겠다고 했고 총리가 돼도 국회의원 배지는 그대로 달고 있으니 국회에 자주 와서 아침에는 의원회관 목욕탕에 들러 야당 의원들 위주로 민원을 쫙 취합하고 싶다. 이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석은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폭처법과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역시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 별이 많습니다. 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다가 딱 걸린 적도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기용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이 김경수는 잘 아시는 대로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까지 하고 나온 전과자입니다.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마음대로 인사권을 갖고 있다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